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이 시간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제12-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부터는 치유의 과정 10단계, 요 10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순서가 다 바뀔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요 10가지의 중요한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셀프 치료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하시면 아주 좋은 진행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30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치유 과정 10단계. 아픈 마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내가 특별히 약해서 이게 아니고 이 심리질병은 누구나 다 기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오늘 기분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가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갑자기 이게 튼튼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게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질병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이 심리질병의 기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수가 좀 높아가지고 현실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냐, 아니면은 얼마든지 또 바꿔나갈 수 있는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심리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수가, 요 분야의 지수가 조금 높을 뿐이야. 그럼 요거 이제 낮추면 되거든요. 우리가 혈압 지수가 높으면은 약 먹고 낮추고 또 콜레스테롤 지수, 간 지수, 전부 다 지수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좀 높으면 또 약 먹고 치료하고 운동하면서 치료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심리질병의 지수도 지수지, 이게 특별히 이건 암덩어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아픈 마음은 누구나 겪고 있고 또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아픈 마음이 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몇 단계, 이 5단계의 과정을 늘 말씀드리죠. 맨 처음에 오는 거는 감이에요, 감. 오늘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한 느낌. 요 감. 요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게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해도 별로 감정이 바뀌지 않고, 이런 부분. 요때부터는 상담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쯤 가면은 이게 그 마음의 심리 질병, 감정이 강화돼가지고, 현실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우, 현실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와요. 이때는 빨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약을 복용해도 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이때는 상담, 약물, 환경. 이때는 어떤 상태냐? 이때는 현장의 일이 잘 안 되는 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때는 강박관념, 자기 생각이 계속 몰두해 있어요. 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에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든지, 불면증 시달린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태. 그리고 또 과대망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면은, 어떤 환상이나, 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가면은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더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조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현증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차적인 발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트라우마처럼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의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 치료, 약물 치료, 상담, 환경 치료 이런 걸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 질병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를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조금 계속 지속된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 일이 잘 손에 안 잡힌다. 보통 이 정도 단계가 많은 편이다 볼 수 있죠. 자, 귀찮아서 중요한 것은 심리질병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된다. 귀찮아서 혹은 창피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픈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길이 되죠. 아픈 것을 드러내고 물어보고 방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묻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창피하게 이것도 모른다고 그럴까봐 안 물어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거 길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이 여기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려면 차를 어떻게 타야 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혼자서 이걸 가려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상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또 다만 조심할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좋은 것만 자꾸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례들을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사례, 어쩌다가 한번 생기거나 말거나 한 사건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거를 자기에게 갖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길은 얼마든지 있다.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는 감기약처럼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는 아픈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하나는 신속하게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아픈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아픈 마음이 왔을 때 본인이나 혹은 상담자가 치유해 갈 수 있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만 잘 훈련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만이 아니라 병원 진료와 또 필요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픈 마음이 있다면 먼저 아픔의 원인이 되는 억압을 살펴보아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0가지 치유의 과정, 감정의 정체성, 이름 짓기, 분석하기, 자유의지 갖기, 목표 세우기, 그 다음에 자원 찾기, 실행 점검 계획, 선포 실행, 점검 보완, 그리고 목표 성취, 새로운 비전 갖기. 요 10가지. 요것만 우리 리더자들도 잘 익숙하게 가지면 얼마든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0가지 내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